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펠팍에서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운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되어 온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종료됩니다. 4,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으며 단속에 항의하던 2명의 시민권자가 요원들의 총격으로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IRS가 이민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 정부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H-1B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외국 인력 활용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청년층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환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아동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펠팍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운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민 단속 대응 요령을 설명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권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펠팍 타운 정부와 뉴저지 한인회, 한인상록회,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이 어제 펠팍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펠팍 폴김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단속에 한인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한인들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한국 주민 아니면 한국 비즈니스 오너가 힘들어하는데 체포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내가 이게 너무 깊게 생각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전날 밤에도 IC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며 타운 정부는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타운은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인쇄물에서 법원에 영장이 없는 경우 문을 열어주지 말 것과 타운 경찰에 즉각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아이스가 자기 집에 들어오든가 아니면 가게 들어오든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뭘 할 수 있냐, 뭘 못하나 할 수 있냐 이거를 가이드 만들었는데요. 또 만약의 문제에 대비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상권 지원을 위해 미터 파킹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최초 15분에서 30분 정도 무료 파킹 등 지원책을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한인 단체들도 위급 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소개하며 지원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진행되어 온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단속에서 4,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됐으며 단속에 항의하던 2명의 시민권자가 요원들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는 어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력들의 결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피난처 역할을 하지 않게 됐다며 단속 작전을 종료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에 투입된 단속 인력에 대해선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졌고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방 요원 규모는 약 2,000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민 인구가 많은 미네소타에서 불체자를 단속하기 위한 이른바 메트로 서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IC를 필두로 3,000명이 넘는 연방 단속 요원이 투입돼 공격적인 이민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단속 작전으로 체포된 이들은 4,000명이 넘습니다. 연방 정부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불체 외국인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나 미성년자, 심지어는 시민권자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투박한 단속은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던 미국 시민 2명이 연방 요원의 총을 맞고 숨지면서 전국적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를 약속하며 한 발 물러섰고 백악관 참모인 호먼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6일 미네소타에 도착한 호먼은 지역 당국과 협의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고 보름여 만에 작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IRS가 이민 당국에 수천 명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하게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 정부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불체자 단속을 위해 주소 정보가 필요하던 DHS 요청에 따라 연방국세청이 4만 7천 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까지 부주의하게 넘어갔습니다. DHS는 지난해 4월 재무부와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120만 명의 주소를 IRS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납세 정보가 DHS에 넘어간 사실은 IRS 내부에서도 최근에야 파악됐습니다. IRS는 재무부와 법무부, DHS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원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연방정부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IR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이 보호될 것이라며 납세를 독려해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IRS의 최신 주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DHS의 정보 요청은 이런 이민자들을 노린 것인데 연방법원이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DHS와 재무부의 협약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납세 정보 유출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내일부터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정치권은 협상을 이어왔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요. 공화당은 다시 임시 예산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오늘부로 만료되는 DHS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부결됐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반대를 뚫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의회는 지난 3일 대부분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DHS의 경우 10일간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절차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다른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DHS 예산은 차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협상이 이어졌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예산안 만료일은 다가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밤 민주당의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와 영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해왔는데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은 그들은 주요 우려사항 대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단기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청했으나 상원 민주당은 백악관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부분적이지만 또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외국 인력 활용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청년층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9일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민 국적법을 개정해 H-1B 비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스튜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국 인력을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며 H-1B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와 청년층을 밀어내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비시민권자에게 넘기는 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킬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H-1B 비자 수혜자의 80% 이상이 인도 또는 중국 국적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스튜브 의원은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의사 유입으로 10,000명이 넘는 미국인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난해엔 마이크로소프트가 H-1B 비자 9,000건 이상을 승인받은 이후 16,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페덱스의 H-1B 활용으로 전국 100여 개의 시설이 문을 닫았으며 디즈니는 2015년 직원 210명을 해고한 뒤 H-1B 비자를 통해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는 미국이 아닌 외국 생산자와 중개업자, 대형 기업들에 압도적으로 전가됐다고 주장했지만 부과된 관세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연준과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이 지난해 11월까지 부과된 관세의 90%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할 책임을 지며 이들은 수입품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업체의 납품가를 깎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외국의 공급업체가 관세 비용을 대부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WSJ 기고문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잉여 생산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피하기 위해 관세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춘 사례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뉴욕 연준 연구진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25년 11월까지 관세 비용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으며 특히 2025년 1월에서 8월 사이 관세 부담의 94%를 미국이 떠안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의 영향은 당초 예상만큼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가 일부 수입품의 가격을 높였으나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진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6%에서 13%로 상승했으며 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입 상품 가격이 11% 오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이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에 대해 삭제된 이름들을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도 자신은 성착취 피해자라며 침묵을 깨고 증언에 나섰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의원은 유튜브 채널 피어스 모건 언센서드에 출연해 법무부가 보호하고 있는 이메일에서 제가 본 이름들 중 일부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어느 한쪽 정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명 인사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현직 및 전직 총리들,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이 파일들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계 인사들까지 포함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스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법무부 열람실에서 앱스타인 관련 비공개 파일을 검토한 뒤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앞서 하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로칸나 하원 의원은 앱스타인 사건에 연루된 가능성이 높은 6명의 남성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인물들은 억만장자 기업가부터 외국 고위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앱스타인 성착취 피해자 중엔 한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앱스타인의 성착취 네트워크에서 20여 년간 고통을 겪어온 한인 여성 피해자 리나 오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예술가를 꿈꾸던 20대 초반, 앱스타인으로부터 대학 장학금과 미래를 약속받았던 그는 꿈을 미끼로 던진 지옥이었다며 성착취의 실체를 증언했습니다. 오 씨는 그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침투하려 했다며 모든 것은 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역 환자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환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아동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해 미국에서 보고된 홍역 발병 건수가 227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3명이 홍역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미국에서 보고된 홍역 사망 사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환자 수는 896명으로 통상적인 연간 발생 규모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현재 미국 내 환자의 85%가 20세 미만입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충혈, 붉은 발진 등입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홍역에 걸리는 5명 중 1명은 입원해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집니다. 어린이의 경우 20명 중 1명은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고 1000명 중 최대 3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 집단 면역 유지를 위해 95% 백신 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유치원생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2019에서 2020학년도 95.2%에서 2024에서 2025학년도 92.5%로 하락했습니다. 실제 올해 발생한 홍역 환자의 95%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 이하전 애국지사의 추모식이 어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엔 유가족과 한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보가 더욱 비통하게 다가온다며 이국 땅에서도 한결같은 애국심으로 조국의 안녕과 통일을 염원하셨던 삶은 숭고한 애국 그 자체였다고 고인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는 4월 이 지사의 유해를 봉안해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21년 평양에서 출생한 이 지사는 숭인 상업학교 재학 시절 항일 활동을 위한 비밀 결사를 결성했으며 일본 유학 중에도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규모가 2036년까지 GDP의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 9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해 GDP 대비 적자 비중은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6년엔 연방 정부의 적자 규모가 3조 1천억 달러까지 급증해 GDP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O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가 연방 정부의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연방 총 부채는 올해 회계연도 말 기준 39조 4천억 달러에서 2036년 63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고 대학이 밝혔습니다. 학교는 총격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어제 오후 9시 15분께 오렌지버그 캠퍼스를 봉쇄 조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이 캠퍼스와 인근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신원이나 부상자의 상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학은 오늘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대규모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18일 오전까지 모든 대면 및 온라인 전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이번 조치는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당 기간 동안 운전면허 갱신, 차량 등록, 각종 예약 업무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오피스 대면 서비스는 물론 전화 서비스 및 온라인 예약도 일시 중단됩니다. DMV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향후 서비스 제공 속도 및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 중 약한 눈발이 날리고 오후엔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